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세 번이나 되었네요. 뭐 등기가 다 똑같지 뭘 따로 분석할 게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은근히 재미도 있고 또 계속 같은 내용이 아니고 뭔가 이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나 약간은 새로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이제 지분 경매에 대한 등기를 좀 분석을 했었고,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봤었죠. 이번 달은 조금 새로운 내용의 등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멘토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딱히 할 거는 없고,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는 용산구 용문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또 용문동은 잘 안 들어보신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럴 수 있지만 관심 있으면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 효창동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와도 접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나름 용산입니다. 어, 자, 이제 가볍게 지역만 살짝 아까 봤지만 훑어보겠습니다. 용문동 이렇게 생겼고요. 효창공원 앞역의 남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공덕역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용산역이 있습니다. 되게 교통의 중심지죠. 공덕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 북쪽으로는 신축, 2019년, 21년 이런 식의 신축 아파트가 조금 있고, 용문동과 공덕역 사이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요 효창동도 그렇지만, 이 구축 아파트도 굉장히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공덕역으로도 가겠지만, 효창공원 앞 역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표현이 그런데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런 와중에 평지에 용문동이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 용산 용문시장이라고 보여 있는 이곳이 아무래도 역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상권이 매우 발달해 있고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이제 중심지죠. 미래인 용산. 우리 용산은 용문동이랑 길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문동에서 용산역이 바로 보이고 노보텔 이런 호텔들도 아주 잘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최고로 발달할 곳 용산역 여기 빈 곳은 정비창이기도 하고요. 이 용산역의 바로 옆 이 정도 입지면 이 용문동도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용문동 주변으로는 재개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3080, 도심공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잠깐 국토부 장관을 할 때 추진하던 건데 한 번도 아파트가 된 걸 아직 본 적은 없죠. 3080이. 어쨌든 그래도 이곳이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이 언덕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길에 이쪽에 보시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젊은 상권이 생길 것이고 또 결국은 효창공원역으로 지나가서 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또 이쪽 용문동에 엄청 지나가겠죠. 용문동 안 그래도 좋은 상권이 더 젊어지고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문시장은 확실히 평지의 길목이라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고 또 이제 옛날에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젊은 감성으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문동의 용도 지역을 토지임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네이버에서 보면은 2종, 3종이 사실 잘 구별이 안 가서 2종만 딱 눌렀는데도 거의 용문동의 대부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요 원유로 이가를 따라서 있는 요만큼 요 분홍색 이거가 상업 지역이고
요 사이에 빈 데만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용무동은 대부분 2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멘토님 보셨던 요 디스코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한 16년에서 18년 이쯤에는 대충 4, 5천, 평당 4, 5천쯤이고 한 20년, 2020년이 넘어가면 그래도 한 6천, 요 정도에서 6, 7천에서 거래되고 점점 가격이 올라서 최근에는 평당 7천에서 9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가는 거의 1억을 넘어갑니다. 이 동네 땅값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뭐 이 동네가 워낙에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용산의 바로 옆 입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나씩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큰 블럭에 있어서 등기를 볼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요 용문시장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땅, 여기에 등기를 하나씩 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요거를 자세하게 크게 보면 등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조각 난 곳이고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지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왜 이제 이거를 보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문시장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했죠. 유동인구가 많다면 당연하게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동시 신호등을 보통 설치를 해줍니다. 서로 교류해 가면서 상권이 되어 발달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 동시 신호등이 있는 용문시장 사거리 바로 앞에 있는 호넉의 길 앞에 붙어 있는 땅. 좋은 입지죠, 굉장히.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을 보게 된 계기는 멘토님께서 송파구 파크류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하나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샀다고 한다라고 시작된 그 말을 시작으로 이곳의 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땅들은 이제 번지가 요만큼이 28번지, 여기가 27번지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맨 처음 여기 삼각형 세모난 땅은 28-46번지. 되게 조그맣죠? 아까 되게 조그만 요 땅, 요거를 28-46번지, 신한부동산이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조각난 땅이고, 그래도 나름 대로변 코너라고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토지는 진짜 조금해서 4.5평밖에 안 되고, 2018년도에 실거래 1.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거 평당가로 계산하면 평당 3,282만 원이었고, 현재 추정가는 4억 2,390만. 이거 평당가로 계산하면 대충 9,266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 동네가 보통은 평당가가 9천에서 1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추정가는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곱하기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옆에 밑분 김밥이랑 신한부동산은 서로 땅 주인이 다릅니다. 근데 위에가 붙어 있는 한 건물 같죠? 근데 요거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른 건물입니다. 원래 한 개였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옆에도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이제 뭐 워낙에 자주 보셔가지고 이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한진 씨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주소가 28, 용문동 28-76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8-76번지는 어디냐면 이따가 나올 건데 여기 요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가 28-76번지입니다. 옆집이죠. 보통은 건물 살 때 근처에 사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4평밖에 안 되는 땅, 요거 2000년도에 매매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서로 팔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2018년도에 파크리오에 사시는 전성욱 씨, 이게 저희 등기를 까보게 된 계기죠. 요거 이분께서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평당 3,282만 원, 1.5억에 매수를 하십니다. 뭐 당연히 용산구에 내 땅 갖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겠죠. 이거 어떻게 엑시트 해야 될까요? 땅이 사실 너무 작아서 임차도 한 개밖에 안 나올 거고, 막 되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용산구 땅이고, 또 작지만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이랑 뭔가 같이 이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28-47번지인데 그 땅 주인이 내 땅을 사주거나 내가 그 땅을 사거나 뭐 이런 방법들로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거
말고도 누군가가 시간이 흘러서 좋은 이제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 땅을 갖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땅을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야 되고 그래서 옆 땅을 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땅 따먹기 저번 달에 했었는데 가장 좋은 땅부터 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요 짧게 쪼개진 땅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땅은 요 삼각형 코너에 있는 땅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게 땅 따먹기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옆집 땅을 볼게요. 요건 28-47번지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요 밑분 김밥 요거고요. 평수는 7평. 그리고 실거래가는 2019년도에 5억에 거래되었고, 2021년도엔 5.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평균가 7천, 평당 8천. 꽤 비싸죠? 아까는 3천 얼마에 2018년도에 샀었는데, 2019년도에 이미 평당 7천에 샀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추정가는 이제 9,700 정도로 잡았을 때 6,008억 정도 나옵니다. 계속 김밥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진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부동산 김밥 그 옆에 또 이런 것들 광성 꽈배기 이런 애들이 다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각조각 나서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여기도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이제 두 달 동안 보셨으니까 상속, 증여 이런 거 자주 보이죠? 박도재님께서 샀다가 자식들한테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주르륵 하였고요. 뭐 이것저것 증여도 하였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김준목 씨가 5억에 샀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정성채 씨 마지막으로 사신 분이죠. 정성채 씨가 5.8억 평당 8,226만 원에 샀습니다. 이분은 살 때 얼굴을 보면 대출도 없어요. 김준목 씨는 대출이 있지만 5.8억을 통째로 주고 이거를 샀는데 과연 잘 샀을까요? 음. 이분은 일단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용산구에 내 땅을 갖고 싶다. 그럼 아까 46번지는 평당 3,200에 사셨고, 47번지는 거의 평당 8,200에 사셨는데, 이 정도면은 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싸게 사신 분은 뭐가 됐든 어떻게든 엑시트하기가 좀 편하겠죠? 하지만 47번지 이분은 8,200을 주고 샀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기 전에는 엑시트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게다가 47번지는 코너도 아니고 46번지는 코너인데 또 중간에 완전히 끼어 있는 땅이라서 옆에 49번지, 76번지도 마찬가지로 끼인 땅이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쉽게 팔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임차를 못 받고 이 동네 평균 15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 그래봤자 100만 원이 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엑시트해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오긴 됩니다. 옆당이랑 합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가 제일 낫긴 한데 쉽사리 합쳐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걸 잘 샀는지는 참 의문이 들어요. 평당 8,200을 주고 살 만큼 이 조그만 땅을 굳이 샀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용산구 땅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크기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기본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평당가도 계산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약간 눈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28-76번지 작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토지가 8평, 대충 8평쯤 되고 경성꽈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랑 계속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평당 지금 현재 추정가는 9,7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땅은 소유자 민승현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 주소지가 여기죠. 28-76으로 되어 있고 아까 그 46번지 이한진 씨도 28-76이 그 주소지였죠. 뭐 어쨌든 이 민승현 씨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이한진 씨한테 증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분은
이 50년생 동일 인물이고 이 두 분은 부부 사이가 맞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 압류 하나 걸려 있고 계속 이한진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봤을 때 뭐 근저당 살짝 살짝 설정해 놓은 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어 이한진 씨 이름으로 1.8억 근저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갑구에도 권리관계가 하나 있고 을구에도 하나가 있죠. 갑구에는 아까 압류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을구에는 근저당이 하나 있었고 이런 경우 갑구와 을구에 뭔가 하나씩 걸려 있으면 뭔가 자금 흐름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좀 매매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옆당 주인들이 한 번씩 찔러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 76번지 주인은 파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뭐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증여받았었던 것이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고 뭐 시세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이한지 씨 76번지의 현재 주인은 2000년도에 46번지를 남한테 팔았으니까 이분이 나머지 땅을 다시 다 재매수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결국 제가 지금 계속 옆에 땅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하는데 땅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둘이 부부가 어떻게 부부이며 어떻게 주소지를 옮겼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벗어나는 곁다리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마지막 조각난 땅 28-49번지를 보시면 여기는 신한은행이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2024년에도 계속 임차를 하고 있고요. 토지는 8.7평, 추정가는 8억, 평당 또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기부등본도 쉽습니다. 정두원 씨가 78년도에 매매를 하고 한 번도 팔지도 않고 근저당 6,500만 원도 98년에 설정하고 그냥 냅뒀나 봐요. 음, 엄청 예전에 좀 싸게 사서 그냥 가만히 오래도록 안정적인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상속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 땅을 팔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개의 조각난 땅을 하나로 뭉쳐서 건물을 올리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땅도 규모가 커지고 코너에도 접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말이죠. 그리고 지난달 배웠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46번지 주인이 나머지를 싹 다 사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몸집이 4평인데 그보다 더 큰 땅들을 계속 수집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돈 많은 사람이나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올려버리지 않으면 요거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요 각자의 주인들은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제가 밖에서 등기 분석하면서 저거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 그 옆에 있는 큰 땅이 하나 있죠. 27-4번지입니다. 이 땅은 쬐끈쬐끈하게 쪼개진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한 명의 소유이고요. 그래서 또 마음 같아서는 이분이 옆에 있는 조각난 땅을 다 사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27-4번지는 토지가 66평, 그리고 옆 사진을 보면 2층도 있고 요 옆에 요것도 같은 27-4번지입니다. 23년도에 평당가 약간 7천, 즉 45억쯤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추정가는 평당가 1억이 넘습니다. 임차는 아주 오래도록 크로코다일이 있고, 또 숯불 원조 통닭이 있고, 중고가전이 있고, 피자스쿨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어, 김진수 씨께서 82년도에 매매를 했는데, 뭐, 누군가의 공유자, 지분들을 다 사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이 김진순 씨께서 돌아가시면서 딸들에게 3분의 1씩 상속을 했네요. 그러고 그게 23년도인데 역시 상속을 하고 나면 왠지 시장에 자주 나오는 걸 항상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속 물건을 이렇게 흔들어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상속이 되면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도 안 돼서 무림 홀딩스 주식회사가
아까 평당 7천쯤 46억쯤에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우리몰딩스는 무도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냥 건물 매입하려고 어떤 개인이 만든 법인이고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분께서 나머지를 다 사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요거와 요 두 개로 나눠서 누군가가 다 저거를 하나로 올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파크리오에 누군가가 46번지 땅을 샀다라는 거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 일단 뭐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결론을 내보자면 용산구 땅이지만 아무래도 건물의 기본 가치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끼인 땅보다는 코너 땅. 크기도 중요하죠. 이 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각난 땅은 가치 상승에 아무래도 한계를 보이겠죠. 그리고 코너 땅이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4평밖에 안 되면 혼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 올리기도 되게 애매가 아니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아까 이 76과 46번지는 부부 사이라고 말했는데 그분들은 뭐 이 땅 가지고 서로 매매도 하고 증여도 하고 서로 주소 이전도 따로따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 나가면서 활용을 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 중에 하나인데 내 땅을 역시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활용하면서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서울 중심부 땅은 역시 파는 게 아닌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조각난 땅이라도 엑시트가 어려운 땅이지만 요 용문시장에서 요로 쭉 나가면은 용산역이죠. 이렇게 가까운 용산역이라는 핵심 지역과 가까운 이런 땅은 그냥 만약에 내가 대출도 끼지 않고 여윳돈으로 구매한 거면 그대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카롱님, 누가 안 팔면 언제 사냐면 상속을 노리시면 됩니다. 누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란 이슈가 반드시 생길 수 있고, 어, 좋은 입지의 땅을 잘 보고 있다가 상속 이슈가 생기면 역시 잘 파고들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사실상 맛배기